인생 D막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 코너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특히 가족의 어르신들께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제, 즉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일이 정말로 건강에 신비의 약이 되도록 해로운 요인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늘 공동체의 건강,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어르신들은 가정과 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기둥이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일상적인 식습관, 특히 과일 섭취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전통의학 및 현대의학 지식을 통합한 결과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지만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72세에 은퇴한 도예가 박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준 어르신의 삶은 끈기와 헌신의 교양곡과 같았습니다. 흙을 섬세한 도자기로 빚어내는 손길부터 작은 정원을 가꾸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즐기는 소박한 기쁨까지 말이죠. 박준 어르신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과일이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이며 식사 후 과일을 먹는 습관이 건강과 소화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는 아삭한 사과 조각, 달콤한 배 조각 또는 부드러운 바나나로 후식을 드셨습니다. 심지어 아침에는 비타민을 가장 빨리 흡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과일 스무디를 갈아 마시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박준 어르신은 60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해 오셨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르신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증상들이었지만 점차 심각한 경고로 변했습니다. 박준 어르신은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푸짐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다란 배 한 개를 드신 후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으실 뻔했습니다. 아들 민호 씨는 IT 엔지니어로 아버지의 건강을 늘 염려하고 있었기에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박준 어르신을 유명한 영양 전문가인 김지연 씨에게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지연 씨의 진료실에서 박준 어르신의 일상적인 식습관, 특히 과일 섭취 방식에 대해 주의 깊게 자세히 들은 후 김지연 씨는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그녀의 말은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통념을 강타하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박준 어르신, 과일은 자연이 준 선물이고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이 아닌 독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놀라운 기계이지만 특정한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고기, 생선, 밥 또는 복합 탄수화물과 같은 음식은 완전히 소화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위산, 췌장 효소, 담즙 등을 통해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다릅니다.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과일은 이미 자연에서 미리 소화된 형태의 식품입니다. 과일은 구조가 단순하고 단순당과 수분이 많아서 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빠르며 약 20에서 30분이면 소장으로 내려가 흡수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박준 어르신과 많은 다른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자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김지연 씨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식사 직후 과일을 드시면 과일은 즉시 장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방금 드신 밥이나 고기와 같은 다른 음식들과 함께 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위 속의 따뜻한 환경과 그 정체 상태에서 과일은 몸 안에서 발효되어 썩기 시작합니다. 이 발효 과정은 알코올과 여러 종류의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들은 어르신이 겪고 있는 속 더부룩함, 가스참, 속쓰림과 같은 불쾌한 증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액으로 흡수되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그녀는 심지어 혈당이 300까지 올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나 밥 먹고 과일을 드시다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 쓰러진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습니다. 김지현 씨는 박준 어르신의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인 아침에 미리 갈아놓은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어르신이 과일을 갈아 마실 때 특히 건더기를 걸러내면 귀중한 섬유질이 거의 다 제거됩니다. 이것은 과일 속 당분이 혈액으로 극도로 빠르게 흡수되도록 하여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마치 제 장모님께서 과일을 잘못 드시는 습관 때문에 혈당이 280까지 오르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습관을 유지해 오셨던 박준 어르신은 놀라움과 후회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7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몰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김지현 씨는 어르신을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노년 건강을 위한 황금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일은 공복에 드세요. 김지현 씨는 박준 어르신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과일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휴식한 후 우리 몸은 깨끗한 에너지원과 영양분을 갈망합니다. 이때 과일 속 비타민, 미네랄, 좋은 효소, 그리고 천연 당분은 최적으로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과일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위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과일이 빠르게 소화되어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상적인 시간은 운동 전후입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은 활동을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되거나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절대로 과일을 먹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발효와 독소 생성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시간 외에도 김지현 씨는 과일 섭취 시 최소한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섭취량 조절, 과일은 좋지만 천연 당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김지현 씨는 하루에 2-3가지 종류의 과일을 각각 1-2개씩만 그리고 공복에만 드시기를 권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1개, 오전에 바나나 1개, 오후에 오렌지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포장된 주스나 직접 갈아 만든 주스라도 건더기를 걸러낸 것은 피하거나 완전히 끊으세요. 이는 귀중한 섬유질을 제거하여 당분이 너무 빨리 흡수되도록 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갈아 드신다면 섬유질을 보존하고 당분 흡수를 늦추기 위해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약 3:7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과일을 선택하세요. 자연에는 계절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철 과일을 드세요. 제철 과일은 대개 더 신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하며 우리 몸의 리듬에 더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 가을에는 사과나 배, 겨울에는 귤이나 오렌지를 드시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맞습니다. 적합한 과일 종류 선택. 모든 과일이 같지는 않습니다. 포도나 감처럼 당분이 매우 많은 과일은 소량만 먹어야 하고 다른 과일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사과, 배, 복숭아처럼 당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은 매일 먹어도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세요. 많은 분들이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으면 좋은 효소가 사라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도우면서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은 채소의 좋은 성분 흡수를 돕고 채소의 섬유질은 과일의 당분이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김지현 씨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과일과 채소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마시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김지현 씨의 자세하고 과학적인 조언을 들은 후 박준 어르신은 아들 민호 씨와 함께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6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끈기 있게 아버지를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며칠 만에 박준 어르신은 속 더부룩함과 가스 차는 증상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일주일 후 박준 어르신은 훨씬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치셨습니다.
2주 후에는 박준 어르신의 소화 문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밤중에 뒤척이거나 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고 맥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박준 어르신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의 경우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200에서 150으로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박준 어르신은 기쁨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몸이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과일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몸이 편안해질 줄이야. 존경하는 여러분, 박준 어르신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 변화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몸은 변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 혹은 그 이상이더라도 우리가 몸에 올바른 것을 올바른 시간에 제공한다면 몸은 회복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과일 먹는 시간이라는 단순한 조절만으로도 혈당, 혀와 소화, 수면에 놀라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도 나이가 들면서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7대3 법칙 9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한의사로 일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고안한 간단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일상 식단의 70%는 자연식품이어야 합니다. 즉 채소, 제철 과일, 현미와 같은 통곡물, 콩류 등입니다. 나머지 30%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음식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자 생일에 케이크를 즐기거나 가족 모임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단 70%만 바꿔도 우리 몸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하루 식사 일정을 제안해 드립니다. 아침 오전 10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30분 후 제철 과일 1개, 사과, 귤 중 하나를 드세요. 1시간 후에는 현미죽 한 그릇 또는 소량의 현미밥, 2가지 나물 반찬, 그리고 간단한 된장국과 같은 국물 요리를 드세요. 오전 간식, 오전 10시, 11시, 견과류 5알에서 6알 또는 작은 과일 1개를 드세요. 점심 오전 12시, 현미밥 반, 공기와 채소 반찬 3가지, 소량의 생선이나 두부, 그리고 국물 요리, 미역국이나 볶국 등을 드세요. 오후 간식, 과일 1개, 바나나, 사과 등 또는 따뜻한 차 1잔을 드세요. 저녁 오후 5시, 6시, 현미밥 반, 공기와 채소 위주의 반찬, 그리고 국물 요리를 드세요. 오후 7시 이후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7대3 법칙과 함께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7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더 권장합니다. 올바른 호흡, 매일 아침 방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3초 동안 들이마시고 3초 동안 멈추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세요. 10번만 해도 몸이 깨어나고 정화됩니다. 마음 다스리기, 스트레스와 화는 독입니다. 혈압을 올립니다. 짜증이 날 때는 잠시 멈추고 속으로 괜찮다, 괜찮다라고 3번 말해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서 6시에 일어나세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일찍 주무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침 햇빛 쬐기, 아침에 일어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베란다나 마당에서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울한 기분을 없애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가벼운 걷기,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좋게 해줍니다. 가족 및 이웃과의 만남, 혼자 계시지 마세요. 가족들과 대화하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세요. 건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건강 정보도 나누세요. 외로움은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가족이 건강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와 같은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 어르신이나 제가 치료했던 다른 분들도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6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주에는 저녁 식사 후 과일 먹는 것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아침 공복에 과일 먹는 것을 추가하세요. 셋째 주에는 저녁 7시 이후 금식을 추가하세요. 넷째 주에는 전체 식단을 1대3 비율로 맞춰보세요. 점차적으로 여러분 자신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이 정보를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기억하세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음식을 최고의 약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우리 각자가 건강하고 총명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아래 댓글로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되어주세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